신사 여러분, 60세를 넘기신 후 하루에 몇 번이나 한숨을 쉬며 왜 자신의 남성적인 힘이 점점 줄어드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계십니까? 혹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젊은 시절의 강건함은 사라지고 대신 솜이 가득 들어찬 것처럼 무겁고 나른하며 몸이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지는 몸만 남아있다고 느끼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내 앞에 섰을 때 마음은 불처럼 타오르고 욕망은 여전히 살아있는데 몸이 명령을 따르지 않아 한 남자로서의 자존심이 상처받았다고 느끼신 적은 없으십니까? 만약 지금까지 모든 것을 세월 탓으로 돌리며 시간은 잔인하고 노화는 그 누구도 피해가지 않는다라고 체념해 오셨다면 오늘 딱 10분만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지민 비뇨기과 전문의로 서울에서 30년 넘게 남성의 정력 문제를 연구하고 치료해 왔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신 지속적인 피로감, 저하된 발기력, 그리고 무기력함은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게으르기 때문도 아니고 전적으로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 때문만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비타민 B12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건 종합 비타민에 들어있는 성분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왜 비타민 B12가 남성의 정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왜 종합 비타민 하나만으로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지를 분명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매일 비싼 보충제를 꾸준히 복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몸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근본적인 원인도 정확히 짚어드릴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단돈 100원 정도의 가격으로 어느 약국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해결책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그 100원짜리의 효과를 10배로 끌어올리는 황금 같은 결합 비법까지 공개할 예정이니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비쳐 보인다면 댓글 아래에 숫자 1분을 남겨 저와 공감의 마음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앞으로도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며 삶을 실제로 바꿀 수 있는 매우 귀중한 건강의 비밀들을 놓치지 않도록 끝까지 동행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 안에서 점점 꺼져가고 있는 생의 불꽃을 다시 지필 수 있는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60대가 넘은 한 신사분이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호칭을 편하게 하기 위해 저는 그분을 비 선생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젊은 시절 이 선생님은 큰 기업을 운영하던 분으로 언제나 당당한 태도에 울림 있는 목소리, 누구보다도 넘치는 기백을 지닌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 만에 다시 만난 그의 모습은 저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제 앞에 서 있던 사람은 수척해진 얼굴, 축 처진 어깨, 무거운 발걸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흐릿하고 시선을 피하며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는 눈빛을 가진 한 노인이었습니다. 한참을 머뭇거리던 끝에 선생님은 거의 숨이 끊어질 듯 작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의사 선생님, 솔직히 이제 제 삶에는 더 이상 즐거움이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고통이 되었어요. 자고 일어나도 잔 것 같지가 않고 온몸이 마치 누군가에게 맞은 것처럼 쑤시고 아픕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식사는 잘하십니까? 운동은 하고 계신가요?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며 힘없이 말했습니다. 먹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먹지요. 이 세상에 더 이상 맛있게 느껴지는 음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억지로 입에 밀어 넣을 뿐입니다. 운동이요? 몸을 일으킬 힘조차 없는데 무슨 운동을 하겠습니까? 아들이 철마다 비싼 인삼이며 녹용 같은 것들을 사다 주지만 잠깐 효과가 있는 듯 하다가 결국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습니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에는 극에 달한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계속해서 목이 메인 듯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들 얼굴을 마주보는 게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비싼 것들을 사다 주는데 내가 먹어도 아무 소용이 없으니 말입니다. 마치 아들이 제게 왜 아버지는 이런 것들을 먹어도 아무 효과가 없습니까? 라고 묻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들이 가져다 줘도 감히 먹지 못하고 서랍 속에 몰래 숨겨둡니다. 벌써 몇 상자나 쌓여 있습니다.
제 안에는 죄책감만 점점 더 쌓여갈 뿐입니다. 여기까지 들은 저는 조용히 진료 기록 파일을 내려놓고 선생님을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선생님, 정말 그것들만이 선생님을 그렇게 아프게 하는 전부입니까? 그 밖에 더 하고 싶은 말은 없으신가요? 이 진료실 안에서는 무엇이든 모두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곳은 선생님께서 완전히 안심하셔도 되는 곳입니다. 제 말을 듣자 선생님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한동안 깊은 내적 갈등을 겪은 뒤 선생님은 아내에게조차 한 번도 털어놓은 적 없는 가장 깊은 속마음을 어렵게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사실은 의사 선생님, 저는 두렵습니다. 제 남자로서의 인생이 이제 끝나가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아내는 여전히 저를 기대의 눈빛으로 바라보지만 저는 이제 자신이 없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다가올 것 같다는 생각만 해도 온몸이 떨립니다. 이번에도 또 안 되면 저는 아내의 실망한 눈빛을 어떻게 마주해야 합니까? 차라리 부부관계를 피할 핑계를 찾고 싶은 마음까지 듭니다. 그렇게 말하며 선생님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평생을 가족의 기둥으로 한 기업인으로 강인하게 살아온 한 남자가 지금 제 앞에서 자신의 존엄이 무너지는 순간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선생님의 이야기는 과연 한 낯선 사람의 이야기일 뿐일까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밖에는 말 못할 속내를 조용히 품고 수많은 밤을 홀로 뒤척이며 보내고 있는 수많은 신사분들이 계신 것은 아닐까요? 저를 찾아오기 전 이 선생님은 값비싼 남성 호르몬 주사를 셀 수 없이 맞았지만 그 모든 것은 일시적인 효과에 불과했다고 했습니다. 주사의 약효가 떨어질 때마다 오히려 몸이 이전보다 더 심각한 무기력 상태에 빠졌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날 진료대 위에는 읽기도 힘든 이름의 각종 건강보조식품병 5, 6개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병들을 하나하나 들어 한번 훑어본 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선생님, 오늘부터는 이런 비싼 약들을 전부 끊으셔야 합니다. 선생님은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예. 의사 선생님, 전부 끊으라고요? 이건 다 아들이 미국에서 사온 건데 정말 비싼 것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 선생님, 지금 선생님의 몸은 가뭄으로 바짝 갈라진 논과 같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그 논에 물을 대려 하지 않고 그저 값비싼 비료만 계속 뿌리고 계신 겁니다. 이미 말라 죽은 벼에 비료를 뿌린다고 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벼를 살리기는커녕 비료 중독으로 논 전체를 망가뜨릴 뿐입니다. 제 말에 이 선생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이 선생님께 매우 간단한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 방법은 거의 비용이 들지 않는 것이었고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선생님이 저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볼 정도였습니다. 선생님은 제 손에 들린 종이를 한참 동안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어 저에게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정말 이것이 전부입니까? 이것만으로도 정말 효과가 있습니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것만 정확하게 지켜주시면 충분합니다. 대신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아주 정확하게 지키셔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수십 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며 얻어낸 비결입니다. 이 선생님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진료실을 나서셨습니다. 그 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단순한 처방이 어떻게 절망의 늪에 빠져있던 이 선생님을 끌어낼 수 있었을까요? 그 모든 것은 지금부터 제가 하나씩 밝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다음 부분에는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도 있는 중요한 정보들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신의 무기력한 상태를 진심으로 해결하고 싶지 않다면 여기서 멈추셔도 됩니다. 하지만 삶의 생기와 활력을 되찾고 싶으시다면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선생님에게 그렇게 자신있게 약을 처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지 여러 해 동안의 임상 경험에서 비롯된 것만이 아니라 내게 커다란 깨달음을 안겨준 한 스승과의 운명적인 만남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합니다. 몇 년 전 나는 미국에서 열린 국제 항로화 학회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세계 최고의 의사들이 모여 인간이 노년에 접어들어서도 어떻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 밤낮 없이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는 지금까지도 평생의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바로 세계 최고의 세포 영양학 전문가인 킴벌리 교수였습니다. 이미 80세가 넘은 나이였지만 교수님은 강단에 서서 넘치는 에너지로 강연을 하셨고 그 열정은 오히려 나보다도 더 대단해 보였습니다. 건강한 몸과 또렷한 정신 상태는 나를 정말로 놀라게 했습니다. 강연이 끝난 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이렇게 여쭤보았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항상 그렇게 생기가 넘치실 수 있나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킴벌리 교수는 온화하게 미소를 지으며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는 말했습니다. 김 박사, 나는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남성의 혈액을 연구해왔어요. 특히 활력이 넘치는 남성과 무기력에 빠진 남성의 차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말이죠. 수만 명의 혈액을 검사한 끝에 나는 정말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숨조차 멈춘 채 다음 이야기를 기다렸습니다.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남성의 활력이 주로 남성 호르몬 수치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지요.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호르몬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발견한 것은 그보다 더 깊은 층, 훨씬 더 근본적인 차이였습니다. 바로 세포가 충분히 배부른 상태인지 아니면 굶주린 상태인지의 차이였어요. 나는 놀라서 다시 물었습니다. 세포가 굶주린다고요? 교수님, 요즘 시대에 먹을 것이 없어 굶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교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김 박사. 우리는 입으로 음식을 먹지만 세포는 그 음식을 직접 에너지로 쓸 수 없습니다. 음식은 몸에 들어온 뒤 위에서 잘게 분해되고 장에서 흡수되어 아주 미세한 영양소로 전환되어야 비로소 세포가 사용할 수 있는 연료가 됩니다. 교수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났던 대부분의 무기력한 남성들은 음식이 연료로 전환되는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능력은 사람이 60을 넘기면서 급격히 떨어집니다. 아주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입으로는 여전히 산의 진미를 먹고 있는데 정작 몸속의 세포는 굶주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원인은 한 가지 핵심적인 요소의 결핍에서 비롯됩니다. 이어서 교수는 더 무서운 사실 하나를 덧붙였습니다. 김 박사, 가장 우려스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많은 고령의 남성들이 속쓰림을 자주 호소하고 그래서 위산 억제제에 쉽게 의존합니다. 그런 약들은 당장은 편안함을 주지만 실제로는 몸속의 연료 전환 공장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그런 약을 장기간 복용하면서도 진정으로 활력이 넘치는 남성을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기 생명력의 불을 꺼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킴벌리 교수의 말은 마치 커다란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내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즉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는지만을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이 그것들을 얼마나 잘 흡수하고 연료로 전환하느냐 하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킴벌리 교수가 말한 그 한 가지가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이 오랫동안 괴로워해온 만성적인 무기력에서 벗어나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남자로서의 자신감을 되찾게 해줄 100원짜리 알약의 정체를 공식적으로 공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선생님께 값비싼 약 대신 처방한 것은 바로 약국에서 판매되는 가장 보편적인 형태의 비타민 B12였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박사님. 그게 다입니까? 저는 종합 비타민으로 매일 비타민 B를 이미 먹고 있는데요.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비유를 기억하고 계시지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가뭄에 마른 논에 비료 뿌리기 말입니다. 종합 비타민 안에 들어있는 극히 소량의 비타민 B12로는 지금 심하게 메말라 있는 여러분의 몸을 절대로 채울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집에서 큰 불이 났는데 작은 물총으로 불을 끄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종합 비타민에 들어있는 용량은 이미 건강한 사람을 위한 유지 용량일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심각하게 결핍된 상태에 있는 여러분에게는 그 정도로는 전혀 충분하지 않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몸은 극심한 비타민 B12 결핍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단순히 유지가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환자들에게 처방하는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수십 년간 진료를 하면서 쌓은 저만의 비밀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 내용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은 약국에 가셔서 오직 한 가지 성분, 즉 비타민 B12 하나만 들어있는 제품을 찾으셔야 합니다. 다른 어떤 비타민과도 섞이지 않은 그 순수한 B12여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약 상자의 뒷면을 반드시 뒤집어 용량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별표 1000 마이크로그램, 1000mg, 별표이라고 정확히 적혀 있는 제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왜 하필 1000이냐고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지금 여러분의 위장은 젊었을 때처럼 튼튼하지 않습니다. 위산이 약해지면서 흡수 능력도 현저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양으로 보충해야 합니다. 마치 물을 줄 때 수도꼭지가 절반쯤 막혀 있다면 물이 충분히 나오게 하기 위해 더 세게 틀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한 번에 1000mg라는 많은 양을 넣어주어야 설령 그중 약 10%만 흡수된다고 해도 그 양이 하루에 필요한 충분한 양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이렇게 많이 먹어도 혹시 위험하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비타민 B12는 수용성 비타민입니다. 우리 몸은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고 남는 양은 소변을 통해 완전히 배출됩니다. 체내에 쌓여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복용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제품을 먹느냐보다 10배는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언제 먹느냐입니다. 반드시 아침 잠에서 깨어난 직후, 공복 상태에서 복용하셔야 합니다.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제가 말씀드린 비타민 B12의 역할을 기억하십니까? 그렇습니다. B12는 우리 몸 에너지의 점화 플러그, 즉 불꽃을 튀기는 역할을 합니다. 아침은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이며 동시에 텅 비어있는 공장에 불을 붙여야 하는 순간입니다. 불을 붙인 뒤에 아침 식사라는 연료를 넣어야 그 공장이 하루 종일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는 한 환자가 매우 지친 얼굴로 다시 찾아와 이렇게 하소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박사님, 이상합니다. 알려주신 대로 약을 먹었는데 밤에 잠을 거의 못 잘 정도로 불면이 심해졌습니다. 새벽 3시, 4시까지 눈이 말똥말똥합니다. 저는 그분에게 크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약을 언제 드셨습니까? 알고 보니 그분은 저녁 식사 후에 비타민 B12를 드셨던 것입니다. 원래라면 하루 일과를 마친 공장이 쉬어야 할 시간에 밤 9시에 점화 플러그를 다시 켜버린 셈입니다. 그러니 어찌 잠이 오겠습니까? 따라서 비타민 B12는 절대로 저녁에 드시면 안 됩니다. 이 알약은 아침을 위한 알약이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기 위한 알약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은 반드시 정확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저는 그동안 거의 아무도 분명하게 알려주지 않았던 우리 몸의 진짜 에너지 원리에 대해 여러분께 명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해야만 여러분은 왜 비타민 B12가 이토록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스스로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부디 채널을 돌리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의 몸이 늘 피곤하고 무기력하며 무력 상태에 빠지는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 산해진미를 먹고 비싼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는 것일까요? 범인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이가 아닙니다. 진짜 범인은 바로 여러분의 위가 예전처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위산이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위산이 부족한 것이 생기력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의아해하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의 거대한 에너지 공장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매일 여러분이 입으로 넣는 음식이 바로 그 공장을 돌리는 원료입니다. 그런데 원료가 공장 안으로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원료를 잘게 분해하는 것입니다.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위산입니다. 위산은 매우 강한 산성을 띠는 물질로 질긴 고기부터 단단한 채소까지 모든 음식을 녹여서 몸이 흡수할 수 있는 작은 영양소로 바꿔줍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핵심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B12입니다. 이 성분은 고기, 생선, 달걀 같은 음식 속의 단백질에 단단히 붙어 있습니다. 위산의 임무는 바로 그 단백질층에서 비타민 B12를 떼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리되어야만 우리 몸은 비타민 B12가 들어왔다는 것을 인식하고 비로소 흡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비극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60세를 넘기게 되면 안타깝게도 몸속의 대부분의 기능이 점차 감소하게 되는데 위산 분비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젊었을 때 위가 100의 위산을 분비했다면 나이가 되면 30이나 40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은 적지 않은 돈을 들여 최고급 한우를 사 먹으면서 오늘은 제대로 보양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산이 약해져 있으니 그 맛있는 고기 속에 붙어있던 비타민 B12는 분리되지 못한 채 그대로 장을 지나 배출되고 맙니다. 즉, 여러분은 비싼 돈을 주고 비타민을 먹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몸은 그것을 전혀 흡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60세 이후 남성의 약 40%, 즉 10명 중 4명이 조용히 겪고 있는 잠재적 영양 결핍의 본질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제게 이렇게 물으실지도 모릅니다.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그렇게까지 심각합니까? 여러분, 그 심각성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생기와 활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몸을 에너지 공장에 비유했지요. 그 공장 안에서 비타민 B12는 가장 중요한 엔진을 시동 거는 점화 플러그, 즉 불꽃을 튀기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이 밥을 먹고 빵을 먹으면 그것은 포도당이라는 연료로 바뀝니다. 연료가 엔진 안으로 들어가도 실제 에너지가 만들어지려면 반드시 불꽃이 필요합니다. 그 불꽃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비타민 B12입니다. 이 점화 플러그가 없으면 공장 안에 포도당 연료가 가득 차 있어도 공장은 절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엔진이 시동조차 걸리지 않는 공장은 어떻게 될까요? 고요히 멈춰서 차갑게 식어가다가 결국 완전히 정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아침에 도무지 몸을 일으킬 수 없는 이유이며 점심을 먹고 나면 금세 졸리고 기운이 빠지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덜 먹어서가 아니라 몸속에는 연료가 있는데도 그 연료를 에너지로 바꾸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속 세포들은 에너지가 굶주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직 더 심각한 한 가지 측면이 남아 있습니다. 비타민 B12는 남성의 단단함과 본능적인 힘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물질을 만들어내는 과정에도 직접 관여합니다. 한 남자가 강인해지기 위해서는 혈액이 그 중요한 부위로 빠르고 강하게 몰려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혈관이라는 이름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은 오직 하나의 특별한 열쇠가 있을 때만 열립니다. 그 열쇠가 바로 몸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기체, 별표 니트릭 옥사이드, 나일릭 악사이드, 산화질소, 별표입니다. 니트릭 옥사이드가 문을 열어라 라는 신호를 보내면 혈관은 부드럽게 확장되고 혈액은 한꺼번에 몰려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니트릭 옥사이드를 몸에서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핵심 원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건 역시 바로 비타민 B12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여러분은 문제의 실체를 분명히 그려보셨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위산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비싼 고기와 생선을 먹어도 비타민 B12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합니다. 이 성분이 몸속에서 부족해지면 첫째, 에너지 공장의 엔진이 시동조차 걸리지 않아 하루 종일 피곤하고 무기력해집니다. 둘째, 몸이 충분한 니트릭 옥사이드를 만들어내지 못하게 되는데
이는 곧 혈관의 문을 열 열쇠가 없다는 뜻입니다. 혈관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머릿속에 아무리 욕망이 있어도 피는 그곳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핵심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단순한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채 수많은 환자들이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심지어 수천만 원에 이르는 돈을 온갖 약과 건강보조식품에 헛되이 써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진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셨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수천만 원을 아끼신 셈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100원짜리 알약이 이 선생님을 절망의 밑바닥에서 일으켜 세운 비밀입니다. 평생 값비싼 보약만을 찾아 헤매던 한 사람이 고작 100원짜리 2알의 알약 때문에 제 손을 꼭 붙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선생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아침에 다시 힘이 돌아오는 것을 느낍니다. 도대체 몇 년 만에 느껴보는 감각인지 모르겠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몸이 한결 가벼워진 것이 느껴집니다. 의사로서 이보다 더 큰 영광은 제게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야기는 아직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정도만 들으셨다면 아직 이 방법의 효과 중 절반만을 알게 되신 것에 불과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 선생님께 2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알은 아침에 먹는 비타민 B12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하나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낮 동안 만들어진 생기를 극대화하고 밤새 여러분의 몸을 회복시켜주는 황금 열쇠입니다. 아침에 이미 엔진을 시동 걸었다면 저녁은 바로 공장을 수리하고 다음 날을 준비해야 할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낮에 먹는 약과 밤에 먹는 약을 정확히 함께 병행해야만 비로소 몸의 조절 과정이 진정으로 완성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황금 조합의 나머지 절반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릴 것이며 동시에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극히 중요한 주의 사항도 함께 경고해 드릴 것입니다. 이 경고를 모르고 따라하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것만 못할 수도 있으며 오히려 몸에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이 중대한 이야기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아침에 먹는 점화 플러그의 비밀을 이미 알게 되셨습니다. 여러분의 몸속 에너지 공장은 이제 가동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공장이 쉬지 않고 계속 돌아가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계는 마모되고 부품은 손상됩니다. 쉬지 않고 돌아가는 공장은 결국 불이 나거나 아니면 완전히 멈추고 말 것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비타민 B12로 힘을 끌어올렸다면 밤에는 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쌓인 노폐물을 반드시 청소하고 손상된 부위들을 반드시 수리해야 합니다. 이 밤에 회복 과정이 빠지면 여러분은 그저 밑 빠진 독에 계속 물만 붓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낮에 붙여놓은 불꽃은 밤이 되면 다시 꺼져버리고 그렇게 빠져나올 수 없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이 선생님께 처방한 2번째 알약, 그 황금 열쇠는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아마 이런 반응을 보이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니, 박사님. 이번에는 또 마그네슘입니까? 그건 눈꺼풀 떨릴 때 먹는 거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그네슘을 그 정도로만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눈꺼풀이 떨리는 것은 마그네슘이 몸속에서 맡고 있는 수백 가지 중요한 임무 중에서도 먼지 한 톨만한 아주 작은 역할에 불과합니다. 사실 눈꺼풀이 떨리기 시작했다는 것은 몸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인 경우가 많습니다. 주인님, 이제 마그네슘이 바닥나기 직전입니다. 제발 지금 당장 보충해주세요 라고 외치는 것과 같은 신호인 셈입니다. 60세 이후의 남성에게 마그네슘은 밤을 지키는 수호신과도 같은 존재이며 그 중요성은 낮의 비타민 B12에 결코 뒤지지 않으며 오히려 그보다 더 중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낮 동안 우리가 움직이고 일하고 긴장하고 집중할 때에는 몸이 주로 교감신경을 사용합니다. 이 신경은 자동차로 치면 가속 페달과 같습니다.
반대로 밤에 잠을 자고 쉬고 소화할 때에는 부교감 신경, 즉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스트레스가 많아질수록 이 브레이크가 점점 약해집니다. 원래라면 밤은 쉬어야 할 시간인데 머릿속은 여전히 온갖 생각으로 계속 돌아갑니다. 어깨와 목은 뻣뻣하고 팔다리는 저릿저릿합니다. 몸은 이미 침대에 누워 있는데도 마치 계속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깊이 잠들지 못하는 이유이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도 마치 전혀 쉬지 못한 것처럼 피곤한 이유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그네슘은 여러분의 몸에 부드럽게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존재입니다. 마그네슘은 매우 중요한 천연 이완 물질입니다. 우선 하루 종일 과도하게 자극받아 있던 신경계를 진정시켜줍니다. 그리고 몸에 이렇게 분명한 신호를 보냅니다. 이제 쉴 시간이다. 낮의 일은 끝났다. 그 덕분에 머릿속에서 뒤엉켜 끊임없이 떠돌던 복잡한 생각들이 서서히 꺼지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마그네슘은 하루 종일 긴장되어 있던 근육들을 이완시켜줍니다. 하루 내내 일을 했던 어깨, 등, 다리 근육들이 부드럽게 풀리면서 몸은 자연스럽게 깊은 잠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밤에 자다가 자주 쥐가 나는 분들 가운데 대부분은 마그네슘 부족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그네슘은 또 하나의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바로 혈관을 이완시키는 작용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제가 아침에 먹는 비타민 B12가 니트릭 옥사이드, 산화질소라는 열쇠를 만든다고 말씀드렸지요. 이때 마그네슘은 혈관이라는 문이 그 열쇠에 걸리지 않고 부드럽게 열리도록 해주는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니트릭 옥사이드가 이미 문을 열어라 라는 신호를 보냈어도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 문이 부드럽게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그네슘이 충분하면 혈관벽이 부드럽고 탄력 있게 변하며 열림 신호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때서야 혈관의 문이 완전히 열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강조해온 황금의 조합입니다. 아침에는 비타민 B12로 엔진을 켜고 혈관을 여는 열쇠를 만들고 밤에는 마그네슘으로 몸을 이완시키고 깊이 잠들며 혈관의 문에 윤활유를 쳐 다음 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두 요소가 기계의 톱니바퀴처럼 정확히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여러분의 몸은 진정으로 이상적인 순환에 들어가게 됩니다. 낮에는 활력이 넘치고 밤에는 부드럽게 회복되는 순환 말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먹느냐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이 또한 분명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그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30년이 넘는 임상 경험을 통해 완성한 비법으로 일반 병원에서는 이 정도로 상세하게 알려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먼저 마그네슘은 저녁 식사 후 또는 잠들기 약 1시간 전에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절대로 아침에는 드시지 마십시오. 마그네슘은 몸을 이완시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낮에 복용하면 졸음이 와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알약은 오로지 밤을 위한 알약입니다. 다음은 용량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많은 양을 드시지 마십시오. 약국에서 판매되는 마그네슘은 보통 한 알에 300mg, 400mg 정도입니다. 하루 적정 용량은 약 400mg입니다. 그러나 첫 주에는 200mg 정도의 소량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즉 함량이 낮은 한 알을 드시거나 한 알을 반으로 나누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그네슘은 장으로 수분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많은 양을 드시면 배가 부글거리거나 설사를 할 수 있습니다. 몸에는 적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뭄으로 갈라진 논에 갑자기 물을 한꺼번에 쏟아부으면 흙이 떠내려가듯이 서서히 적셔주어야 오래갑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결코 덜 중요하지 않은 한 가지가 바로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비타민 B12와 마그네슘은 모두 몸에서 역할을 마친 뒤 물에 녹아 소변을 통해 배출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오히려 몸에 부담을 주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점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비타민을 드실 때는 물 한 컵 가득, 잠들기 전에 마그네슘을 드실 때도 물 한 컵 가득. 이것은 매우 단순하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두 가지의 매우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게 되셨습니다. 아침의 정화 플러그는 비타민 B12이고 밤의 정비공은 마그네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떤 무기든 사용법에 따라 보약이 될 수도 있고 독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 두 가지를 진정한 보약으로 만들기 위해 여러분이 반드시 지켜야 할 황금 같은 원칙들입니다. 먼저 약국에서 마그네슘을 구입할 때 가장 중요한 경고 사항입니다. 반드시 상자의 뒷면을 확인하시고 별표 마그네슘 옥사이드, 매그니지엄 악사이드, 산화마그네슘, 별표라고 적힌 제품은 절대 피하십시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마그네슘 옥사이드는 절대 구매하지 마십시오. 이 제품은 가격은 싸지만 체내 흡수율이 10%도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마그네슘이 그대로 장으로 내려가 설사를 일으킵니다. 실제로 마그네슘 옥사이드는 신경이완이나 근육이완이 아니라 심한 변비 환자에게 쓰는 일종의 하재, 변비약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값이 싸다는 이유로 잘못 이 제품을 구입한 분들 중 상당수가 며칠 만에 설사로 얼굴이 창백해진 채 다시 저를 찾아온 적도 많습니다. 다음으로 마그네슘을 절대 임의로 복용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신장 기능이 매우 나쁘다고 진단받았거나 만성 신부전 혹은 의사에게 신장 수치가 좋지 않다는 말을 들은 분들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그네슘은 역할을 마친 뒤 소변을 통해 배출되며 신장은 바로 이 노폐물을 처리하는 하수 처리 공장입니다. 이 공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남은 마그네슘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쌓여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조금만 떨어진 경우에는 당장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신장이 눈에 띄게 약한 분들은 반드시 복용 전에 주치의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꼭 이렇게 물으십시오. 의사 선생님, 제가 신장 질환 치료를 받고 있는데 마그네슘을 먹어도 괜찮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세 번째로 특별히 주의해야 할 분들은 당뇨병 약을 복용 중인 분들입니다. 혈당은 비교적 잘 조절되고 있는데도 몸이 늘 피곤하고 기력이 없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그 원인은 비타민 B12 결핍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흔히 쓰이는 당뇨약은 장에서 B12의 흡수를 심각하게 방해합니다. 다시 말해 병을 치료하려고 약을 먹는 동시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몸의 에너지 엔진을 꺼뜨리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구용 먹는 약 1000마이크로그램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혈액 검사를 받아보시고 결핍이 심하다면 의사의 판단에 따라 B12 주사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반드시 몸을 움직이셔야 합니다. 힘든 운동이나 복잡한 운동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루 30, 40분 정도의 빠른 걸음으로 걷기만 해도 혈액순환이 다시 깨어나고 혈액이 세포 하나하나까지 원활하게 흐르게 됩니다. 빠르게 걸으면 심장은 규칙적으로 뛰고 폐는 잘 확장되며 혈관은 점점 더 탄력을 되찾고 그와 함께 생기도 서서히 돌아옵니다. 또한 술은 중년 이후 남성의 생명력을 갉아먹는 가장 큰 적입니다. 한두 잔은 분위기를 즐길 수 있지만 매일 여러 잔을 마시는 것은 스스로 내면의 불꽃을 꺼뜨리는 행위입니다. 술은 간을 손상시키고 영양소의 대사를 방해하며 남성 호르몬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킵니다. 기력을 되찾고 싶다면 과감히 서서히 줄이시고 가능하다면 완전히 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식사 역시 절제와 단순함이 중요합니다. 제철 식재료로 영양은 골고루 섭취하되 기름지고 짠 음식, 너무 단 음식은 줄이십시오. 채소, 생선, 콩류, 달걀을 늘리고 물은 매일 충분히 드십시오. 무엇보다 수면은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가능한 한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십시오. 그 시간대부터 비로소 몸은 깊은 회복 과정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끈기입니다. 저는 한 환자가 제 지침대로 정확히 사흘 동안만 복용하고 와서 왜 아직 효과가 없느냐고 묻는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런 결핍 상태로 살아오셨으면서 어떻게 며칠 만에 몸이 바뀌기를 바라십니까? 인체는 회복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소 한 달,
그리고 가장 이상적으로는 3달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아침 비타민 B12, 매일 밤 마그네슘을 3달 동안 꾸준히 유지해 보십시오. 변화는 느리게 오지만 반드시 옵니다. 먼저 잠이 더 깊어지고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한결 가벼워지며 이어서 낮 동안의 무기력함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머지않은 어느 아침, 여러분은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생기로 가득 찬 남자의 느낌으로 눈을 뜨고 있는 자신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로써 저는 중년과 노년의 생기 불꽃을 다시 피우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모든 것을 여러분과 공유했습니다. 아침에 비타민 B12, 밤에 마그네슘, 그리고 운동, 식사, 수면, 금주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이것들은 결코 어려운 것도 아니고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도 아닙니다. 모두가 아주 소박하고 일상적인 실천들이지만 여러분이 진심으로 끈기를 가지고 실천하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몸은 반드시 변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은 나이대의 수많은 남성들을 만나왔습니다. 어떤 분은 의심으로 시작했고 어떤 분은 절망 속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만 끈기 있게 지속한 뒤 그들의 눈빛은 다시 밝아지고 잠은 깊어졌으며 아침은 한결 가벼워졌고 무엇보다도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 나이는 결코 판결문이 아닙니다. 진짜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자신의 몸에 스스로를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느냐 주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어디선가 자신의 모습을 보셨다면 영상 아래에 댓글 하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제 이야기를 듣고 있으며 변화하고자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 한 번 한 번이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께 실천적이고 적용하기 쉬운 건강 지식을 계속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채널 구독을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는 50대 이후 남성 건강에 관한 더 많은 중요한 비밀들, 병원에서는 시간 부족으로 충분히 설명해 드리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나눌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순간부터 진심으로 시작하기만 한다면 남은 인생은 분명 지금보다 더 건강하고 더 가볍고 더 생기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 길에서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